인생을 살면서 정답이라는 게 있을까 이제 고민을 많이 해보죠. 물론 어떤 게 잘 살고 어떤 게 못 사는 확실한 답은 있습니다. 근데 정답, 굉장히 다양한 그런 뭐 인생들이 많은데 그렇게 딱 살면 누구든지 다 바로 산다라는 정답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저 그런 말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꼴통이 세상을 바꾼다. 정답을 내는 학생은 선생님한테 칭찬을 받습니다. 근데 어, 틀린 답을 내면 혼나겠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다른 답을 내는 애들이죠.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뭐 천재라고도 하고 이제 꼴통, 뭐 사고를 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저 같은 케이스가 다른 답을 그리고 다른 생각을 많이 가졌던 케이스인 것 같아요. 지금 강남에서 레스토랑을 내고 굉장히 활동을 왕성하게 하시는 좋은 셰프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 굉장히 이 바닥도 치열해요. 먹고 살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많이 개발을 하고 자기 색깔을 가져야 되는데 대부분 요즘 세상으로 말하면 스펙이 좋은 셰프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해외 레스토랑에서 근무를 하고 요리 유명 명문 요리 학교를 졸업하고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는 요리 공부를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뭐 해외 레스토랑에서 뭐 일을 배워본 적도 없고 그런데 이제 저만의 요리 스타일로 이 필드에서 치열한 필드에서 제 요리 스타일로 이제 그들과 경쟁할 수 있었던 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먼저 운이 되게 좋았던 거 하나는 요리사 집안이었던 것 같죠. 제 개인적으로는 직업을 선택해서 제 길을 가야 될 때 잘 할 수 있었던 게 뭐 발차기, 무술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무술은 그때 당시 뭐 천재라는 소리를 듣기도 했는데 네. 그리고 그림. 아버님이 굉장히 그런 미적인 그런 재주가 있어서 저도 그림을 굉장히 잘 그렸어요. 그리고 음악적으로 제 노래를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긴 한데 음악적으로도 나름대로 타고났다고 생각했는데 그걸로는 밥벌이가 되지 않는데 집안이 다 요리사 집안이라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간 곳이 요리였거든요. 그래서 아름아름 통해서 요리사 집안이기 때문에 소개해준 레스토랑이 굉장히 명문 레스토랑이었어요. 제 스승님을 만난 게 제가 좋은 요리사라고 스스로 얘기를 하는데 요리사가 된 첫 번째 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건 또 이제 부모님들이 뭐 같이 소개를 해주셨기 때문인데 못 배우지 않았던 상태에서 창의적인 요리를 하는 거. 그러니까 창의력이라는 게 정말 남들과 다른 그런 건데 창의력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공감을 일으킬 수 있어야 되거든요. 패션에 창의적인 패션들 굉장히 많죠. 가끔씩 제가 홍대 나가면 정말 때리고 싶은 창의적인 패션을 감각을 지니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얼굴을 찡그리고 막 넌센스를 우를 범하는 그 이유가 기본기가 안 돼 있는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운 좋게 좋은 스승님을 만나서 10년 넘게 그분하고 일을 했는데 여기에 이것을 넣으면 이런 맛이 나서 훨씬 더 뭐 고객들의 혀를 감동시킬 수 있어라는 가르침보다는 야, 뭐 물을 줄줄 새고 있으면 뒤통수 한 대 때리시고 물 아껴라. 지금부터 20년 전이죠. 물을 아껴 써라. 뭐 계란을 껍질을 그때 당시에는 뭐 종량제 같은 게 있지 않은 상태에서 파스타 같은 경우는 계란하고 밀가루를 반죽을 하는데 뭐 계란 껍질 이만큼 쌓이면은 부피가 늘어난다고 쓰레기 부피줄이라고 그걸 하나하나 맨날 야 닦아라 뭐 물기 닦아라 맨날 그런 것만 기본 아주 귀에 뼈가 안 게 식재료 아껴 써라 맨날 그런 얘기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리 뭐 그 칼질만 잘해라 뭐 빨리 하지 말고 그런 기본기를 굉장히 탄탄하게 가르쳐 주시고 제가 10년 뒤에 주방장이 됐을 때 남들하고 똑같이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창의적인 요리를 많이 시도를 하는데 그 기본기 때문에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멋진 요리를 만들 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하나 그 정말 그분들 많이 배우신 분들보다 좀 다른 저에게 오히려 저한테는 핸디캡이 될 수 있어요. 왜 공부 안 한 게 그렇게 잘난 건 아니거든요. 남들 공부할 때 놀았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필요할 때는 분명히 공부를 어느 정도 하긴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그들하고 다른 결과물이 나온 이유는 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요리라고 하면은 뭔가 공식이 있거든요. 어떤 건 어떤 공식. 사실 저는 무식하니까 다양하게 남들이 안 하는 진짜 무식한 그런 시도를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한 지금으로부터 지금 한 9년 전인데
며칠 전에 방송된 뭐 그 제가 나갔던 요리 프로에서 일본 셰프가 초콜릿하고 푸아그라를 곁들인 요리가 있었는데, 사실 전 9년 전부터 했던 초콜릿이 에피타이즈 들어간 게 되게 놀라운 거였는데, 어쨌든 푸아그라라는 게 단맛하고 잘 어울리기 때문에 단 것은 초콜릿. 그래서 시도를 해봤고, 그때 당시 막 그런 시도를 할 땐 미친놈이라 그랬죠. 야, 이거 말도 안 된. 그러니까 남들이 하지 않는 짓을 할 수 있었던 건 그 학습되지 않았던 그런 약간 뭐 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근데 그거를 어, 스승님의 그 가르침, 좋은 스승님을 만나서 기본기를 잘 다져서 그것들이 잘 겹쳐져서 저만의 자랑스러운 요리 스타일을 만들 수 있었고, 필드에서 어, 성공이라고 할 수 있으면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남들 앞에 설 수 있는 이제 당당한 요리사로 쓸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많은 요즘 뭐 친구들 요리사가 지금 굉장히 많이 좋은 직업 그리고 선망의 직업에 대해서 많은 청년들한테 SNS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예전에 솔직히 다 답을 해줬는데 지금은 그 답을 해줄 수 없는 정도로 이제 많이 와서 딴 일도 바쁘고 그래서 어, 되게 미안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 정말 마음 아픈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중학교 2학년, 뭐 고등학교 1학년. 근데 우리나라 젊은이들 제가 생각해 진짜 머리 좋고 정말 뛰어난 젊은이들 많은데 어깨들이 굉장히 많이 처져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뭐 조바심 이런 게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중학교 2학년인데 저는 자격증도 없고 뭐 요리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뭔가 목표를 정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강박관념을 갖고 굉장히 뭐 두려워하고 그런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진짜로 SNS로 연락 많이 오는 군인, 뭐 대학생 그리고 이제 좀 나이가 사회생활하다가 전향하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정말 어린 친구들이 너무 일찍부터 내가 좋은 요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 막 걱정들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마음 아팠던 일이 지난달에 이제 제가 딸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딸이 있는데 딸하고 얘기를 하는데 딸이 너무 불안해하는 거예요. 넌 뭐가 하고 싶어?라고 물어봤는데 또 그 주변에 그 아파트 주변에 어머님들이 그런 분위기를 많이 조정하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불안해요 벌써. 내가 뭐가 되고 싶은지 난 잘 모르겠는데 일단 대학은 가야겠다. 뭐 주변 얘기를 들어보니 대학을 안 가면 사람 구실을 못 한다더라. 근데 이건 우리 어렸을 때부터도 저도 들었는데 세상은 바뀌고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이 어느 세상인데 사람 구실하기 위해서 대학을 가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대학생들 정말 공부 많이 하고 그리고 머리 명석한데 미래에 대해서 불안에 어깨에 처져 있죠. 근데 딸한테 그랬거든요. 야, 대학이 네가 하고 싶은 일이 뭔지 생각을 해라. 그리고서 그게 네가 가는 길에 꼭 필요하면 대학을 가지만 대학 자체 아무것도 뭐 생각가지고 대학만 나와서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아빠를 봐라. 근데 아빠 같은 경우는 특이한 케이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쨌든 베이스를 친대요. 딸이. 나는 딸이 차라리 공부를 못하고 네가 좋아하는 거에 푹푹 빠져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는 우리 딸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거든요. 인간의 기본적인 뭐 권리, 뭐 태어나면서도 자기의 권리 뭐 이런 것들을 다 갖고 태어나는데 늘 많이 얘기하는 게 인생이 한 번밖에 없어요. 누구나 태어나면서 행복할 권리를 갖고 태어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그 뭐 여성들이 모이는 무슨 독한 여자 뭐 이런 페스티벌을 나갔는데 난 이래서 독해. 난 뭘 이루기 위해서 뭘 해서 독해.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굉장히 많죠. 내가 먹고 싶은 걸 먹거나 뭐 보고 싶은 걸 보거나 갖고 싶은 걸 갖거나 하고 싶은 일이 뭘까라고 생각할 때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행복해지고 이렇게 되는데, 와서 자기가 독하게 사는 것들을 막 나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당부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이 어, 다이어트를 시작했는데 친구 모임에 나가서 물도 안 마신다. 뭐 이래서 독하다. 다이어트를 위해서 어머니를 모시고 뭐 없고 뭐 몇 층 꼭대기까지 올라간다. 그런 독하게 사는 이유, 열심히 사는 이유, 공부하는 이유, 참고 그런 이유가 다 하는 일,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길이 누구나 생각하는 길이 있잖아요. 딱 하나 정해져 있으면 엘리트 코스로 그거에서 벗어난다고 안 되는 건 아니고 행복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생각보다 자기가 뭘 하고 싶으면
생각보다 그 세상에는 그 길로 가는 길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만약에 좋은 요리사가 꿈이었고 요리사 되기 위해서 무슨 학교를 가고 뭐 이렇게 살아왔으면 저도 똑같은 남들하고 똑같은 요리를 했을 텐데 다른 길로 이 여기까지 온 거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거든요. 모든 그리고 또 직장이 다 하는 일이 똑같거나 그런 것도 세상 사는 것도 재미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뭐 TV를 틀면 뭐 걸그룹이 돼서 막 그 한때는 또 발라드만 계속 나오고 뭐 걸그룹의 댄싱 음악 계속 나오는데 음악도 문화 발전하려면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젊은이들이 뭔가 좋은 그려지는 그림들 있죠. 뭐 좋은 대학에 나와서 좋은 대기업에 입사해서 편안하게 다 그렇게 살면 세상도 재미없을 것 같고 그리고 똑같이 사는 게 그렇게 행복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좀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그게 세분화돼서 다양하게 좀 하는 일들이 굉장히 직업들이 좀 더 많아지겠죠. 자기가 좋아하는 일들을 찾아서 하게 되면 사람들이 좀 그거에 대한 또 가치도 좀 알아주기도 하고 우리 젊은이들이 저는 좀 어깨도 피고 자기 하고 싶은 일들 다양한 일들을 좀 많이 찾아서 그게 더 행복한 세상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꿈을 정했는데 그리고 또 꿈을 정했는데 가다 보면은 길이 또 틀려질 수도 있죠. 근데 꿈 자체 말고 다른 현실적인 것들 그런 것들로 부딪힌다고 해서 꿈을 접는 게 제일 마음 아픈 것 같아요. 세상에는 생각보다 꿈을 이루는 길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부딪히면 다른 길로 돌아서 얼마든지 갈 수 있으니까 내가 되고 싶은 행복할 수 있는 권리 그런 정답이 아닌 다른 답들을 많이 찾아서 세상도 맛있게 되고 다양하게 일을 하면서 모두 다 좀 기쁘고 행복한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길, 다른 답을 찾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면서 이만 질의응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